안녕하세요. 유관방 잔소리쟁이 안유미 원장. 수다쟁이 최미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아이의 변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 합니다. 아이가 똥을 잘 못 넣어서 부모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건강이라는 게 잘 먹고 대소변 잘하고 잘 자는 건데 여기서 이제 이게 변이 잘 안 나간다. 네. 삶의 질이 떨어지죠. 어른도 그런데 그죠? 아이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많이 징징대고 막 아프다 짜증을 내고 하니까 엄마도 아빠도 그거 자체가 조금 안타까워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통 아이들 같은 경우 변변하는 것 자체가 3일 이상 변을 보지 못해서 배변 시에 또 과도하게 힘을 줘야 되는 경우를 많았는데요. 매일 화장실을 못 간다고 해서 무조건 변비라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이제 한 만 4세부터 이때부터는 아이들도 이게 그 성인과 배변 횟수가 비슷해지거든요. 하루에 뭐 한두 번 정도 변을 하는 것을 정상범위로 보고 있지만 밥을 많이 먹지 않은 경우라면 아이가 한 2, 3일에 한 번씩 변을 받더라도 크게 걱정할 건 없습니다. 그렇죠. 2, 3일에 한 번을 보는데 시원하게 보면 괜찮습니다. 괜찮죠. 표면으로 봅니다. 뭐 똥도 뭐 너무 딱딱하지 않고 그렇죠. 그냥 시원하면 볼 수 있다. 그런데 하루에 한 3, 4번 정도 배변을 보지만 소량으로 본다든지 또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 토끼똥처럼 동글동글 해가지고 또 이제 아이들이 변을 또 지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제대로 안 나와서 지리다든지 배가 아프다든지 하게 되면 변비를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뭐 성인 같은 경우는 뭐 적당하게 애들가 뭐 가서 이제 앉아서 힘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음식으로 해서 그걸 하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제대로 이제 대처가 안 되다 보니까 변을 할 때마다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런 데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또 변을 참게 되고 아프니까 참다 보니 이게 악순환이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뭐 변만 보게 되면 뭐 저기 이게 배변을 시키려고 변기에 앉히려고 하게 되면 도망을 간다든지 숨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진짜 음식으로 해서 똥이 밀려 나올 때까지 그렇죠. 많이 먹어도 똥을 못 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땐 더 대변이 커지기 때문에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통 한 5분 정도 이게 배변 훈련 통해서 화장실에 앉아 있도록 지도하는 것도 좋고 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요즘 같이 여름 같은 경우에 수분이 이렇게 땀으로 많이 나가다 보니까 대변이 단단해집니다. 그렇죠. 물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이 제일 1번이긴 하죠. 물을 많이 먹고 또 이게 식이섬유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야채를 먹으면 좋은데 아이들이 야채를 잘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그게 대변 보기 위한 야채 양을 다 못 먹어내죠. 그래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푸른 같은 경우, 푸른 주스도 그렇지만 푸른 자체를 이렇게 좀 가위로 썰어가지고 한 2, 3개 정도 요플레에 섞어서 먹게 되면 딱 젤리 식감 나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걸 먹게 되면 푸른이 양에 비해서 크기에 비해서 식이섬유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 푸른으로 많이 해결하시더라고요. 저희 애기는 제가 본 아이들은 올리브 오일, 그렇죠. 요거트에 타서 올리브 오일 2스푼 요거트에 타서 먹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그런 먹거리 같은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변비에 좋은 먹거리들이 있으니까 그걸 좀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변비약을 사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너무 그게 의존하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규칙적인 배변 습관 또 먹거리를 통해서 하는 것이 더 좋겠죠. 그렇죠. 병원에 가서 처방받게 되면 이런 아이한테 식이섬유를 처방하게 됩니다. 근데 그 너무 설사하게 하는 처방이 아니기 때문에 변비가 계속되는 그런 부분도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좋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커가면서 한 2, 3세가 되게 되면 이제 기저귀를 떼고 배변 활동을 시작하는데 이때 애들이 이제 기저귀를 갑자기 없으니까 불안해지거든요. 그런 아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변기에 또 앉혀서 또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유아 변기 같은 경우에 낮다 보니까 뭐 소변을 봤을 때 튄다든지 약간 그래도 또 깔끔한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잘 안 앉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서 변을 보려고 그러는데 근데 서게 되면 알다시피 힘을 주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 구조상. 구조상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변이 보는데 그런 습관이 되게 되면 이게 변비로 갈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어떻게 보면은 대변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거든요. 기저귀를 가를 때 그때 불안정한 감정 때문에 그런 정서가 나빠지게 되면 변비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자, 이때는 아이들을 너무 몰아세우거나 뭐 이렇게 혼내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좀 천천히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사실 아까 식이섬유를 먹기 위해서 야채를 먹이면 좋긴 한데 억지로 먹이다 보게 되면 아이가 야채에 대해서 오히려 거부감이 생긴다든지 또 이게 너무 싫어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아이들을 이제 또 변기에 앉히는 과정에서 아이를 혼내게 되면 훈육을 과정이 그렇게 되면 아이가 또 그런 부분에서 이게 변을 보는 게
신나고 나의 속을 편하게 하는 활동이 아니라 너무 싫은 활동이 됩니다. 그래 두려운 활동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심리적인 부분도 같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고려하셔야 됩니다. 네. 어떻게 보게 되면 변비는 이게 몸의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이가 자꾸 변을 참거나 또 변을 힘들어하거나 또 매일 화장실 가기가 싫다고 한다 그러면 이게 단순하게 장애 문제라기보다는 또 뭔가 마음의 밸런스에도 문제가 있다. 그렇죠. 아이가 아까 배변 활동이 배변을 하는 것 자체에서 거부감을 가진다든지 또 이제 기저귀하고 떼면서 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지. 그렇죠. 기저귀가 몸의 일부라 생각하거든요. 자기 몸의 일부로 빼내간다 생각하면 두려워서 대변을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 환자 중에 하나는 대변을 지리는 그렇죠. 시작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대변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더라고요. 그렇죠. 환경이 바뀌었을 때 불안감을 대변을 지리는 걸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 아이는 무조건 뭐 식이섬유를 더 주는 것보다 감정적으로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의학이 아이의 전반적인 이렇게 기운과 체질을 함께 보고 함께 치료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아이가 변비라기보다는 심리적인 부분 또 체질적인 부분이 있다 그러면 한번 한의학 쪽으로 접근해 보시는 것도 중요한 좋은 대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처럼 중요하다든요. 궁금한 유아 정보는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게 되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잔소리쟁이 안녕미 원장, 수다쟁이 최미호 원장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도 만나 뵙겠습니다. 육아는 한방. 한방.